정신과약 끊으라고 말하는 사람 너무 무책임하다. 우울증 약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약 끊으라고 소리하지 마라. 위험한 발언이다. 안녕하세요. 단약연구소의 노대현 원장입니다. 저는 약 150명이 넘는 분들에게 정신과약 단약을 도와드렸는데요. 가끔 저의 영상 댓글에 정신과약 끊으라고 말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이런 류의 댓글이 간혹 달립니다. 오늘은 이 댓글들에 대한 저의 솔직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도 그렇고 평소에 정신과 약을 무조건 끊으라고, 그리고 정신과 약은 백해무익하고 악마의 약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한의사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한약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시는 분, 공황 발작이 매일 오시는 분,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셔서 정신이 무너져 가고 계시는 분, 이런 응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건 정신과 약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제가 처방하는 한약은 효과가 빠르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응급에는 정신과 약물이 최고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맹장 수술 직후에 진통제 안 맞으면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때 진통제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정신과 약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응급 순간에는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안 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써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의견만이 아닙니다. 2018년 더 랜싯에 실린 가장 큰 메타 분석이 있어요. 항우울제 21종, 임상시험 522개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21종 모두 단기적으로 위약보다 효과가 있다. 응급에는 정신과 약이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약을 1년, 5년, 10년, 길게는 20년 이렇게 평생 먹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2025년 5월 미국 의학저널 결정적인 논문이 한 편 실렸습니다. 1만 명이 넘는 환자 데이터 52개 임상시험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저자들이 이렇게 직접 결론을 내립니다. 임상시험의 일반적인 8주 기간과 실제 복용기간인 5년에 달하는 항우울제 복용기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8주 동안의 효과가 검증된 약을 5년씩 복용하고 있는데 그게 안전한지 학계도 아직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검증이 안 됐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열이 40도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다 진단하기에는 너무나 위급하고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무엇보다 열 자체를 내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해열제가 필요하죠. 정신과 약이 그렇습니다. 빠르게 증상을 낮추고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또는 내성이 생기게 되면 증상이 다시 발현되거나 더 많은 용량의 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약을 먹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1년, 5년, 10년 그 이상이 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대목에서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018년 스위스 취리 대학의 행 가트너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입니다. 항우울제 복용자 591명을 무려 30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결론이 뭐였을까요? 항우울제를 장기 복용한 사람들이 30년 후 우울 증상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우울 정도, 성별, 학력, 가족력, 극단적인 선택의 경향까지 다 통제한 결과입니다. 즉, 원래 더 심한 사람이 약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반박이 안 통하는 데이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울증 약의 장기 복용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발표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약을 끊은 다음에도 부작용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럽 의약품청 EMA가 2019년에 공식 인정한 사실인데요. SSRI 항우울제를 끊은 뒤에도 성기능 장애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 라벨에 경고문이 박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래봤자 한의사인 너가 환자 유치하려고 혼자 말하는 음모론 아니냐? 그거는 아닙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2019년 5월 영국 왕립 정신과 학회가 공식 입장을 바꿨습니다. 영국 왕립 정신과 학회는 영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가입하는 본부 같은 단체입니다. 정신과 의사들 본인이 만든 학회죠. 그들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일부 환자에게서 심각하고 장기 지속되는 단약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 보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NICE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현재의 단약 가이드라인은 너무 빠르다. 더 천천히 끊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바꿔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신과 약 끊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음모론자나 한의사가 아니라
영국의 정신과 의사들 본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정신과약 끊으라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정신과약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리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그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답은 그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해서 득이 더 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응급에서 살아난 분, 약으로 안정을 찾으신 분, 약 덕분에 삶이 돌아온 분, 저는 이분들에게 약을 끊으라고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기 복용하면서 실이 더 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행 가트너 박사의 30년 추적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고요. 약을 먹기 시작했을 때보다 30년 후가 더 안 좋아진 분들 말입니다. 장기 복용하면서 실이 더 큰 사람들은 그럼 누가 책임을 지나요? 문제는 정신과 약에 득을 본 사람도 많은 반면에 이처럼 실이 더 큰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고통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상은 보호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한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정신과 약을 꽤 오래 드시면서 부작용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랑 같이 정신과 약을 최소 용량으로 감약에 성공을 하시고 단약을 거의 앞둔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 부작용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근데 도저히 끊을 엄두가 나지 않더라. 주변에서 정신과 약 끊으면 더 심해진다. 그나마 너가 약을 먹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버티는 거다. 그래서 약을 끊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다. 그렇게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그럼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정신과 약 끊으면 위험하다는 말을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약을 끊으실 엄두를 못 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도 결국 이분은 과감히 끊어보기로 결심을 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약을 최소 용량으로 거의 다 줄이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을 끊는 건 정말 위험하다. 그나마 약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버티고 있다라는 그 생각들은 틀린 생각이었다고 단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게 이런 케이스입니다. 정신과 약 부작용으로 힘든데 끊으면 위험하다는 그 말이 무서워서 시도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요. 이분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겪고 계십니다. 약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끊을 용기조차 낼 수 없는 두려움.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신과 약은 무조건 안전하다. 정신과 약 끊는 건 무조건 위험하다. 이런 단정적인 말을 자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시도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거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응급시에 정신과 약이 최고입니다. 응급시에 이 약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약을 모든 사람들이 평생 먹어도 안전한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득이 더 크지만 누군가에게는 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분법으로 끝낼 게 아니라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과 약 끊으라는 제가 무책임하다 라고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정신과 약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경청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저를 찾아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신과 약으로 인생이 달라지신 분, 약 덕분에 다시 살아나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경험은 그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분들의 경험까지 부정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약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약을 끊고 싶다고 말할 때 이상한 소리 한다고 몰아세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약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같은 약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고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짐입니다. 두 경험 다 진짜고 두 목소리 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단약연구소의 노대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